밤 공기는 무게를 가지고 내려앉았다. 창을 타고 흐른 빗물의 냄새가 집 안 깊숙이 스며들었고 거실의 공기에는 오래 묵은 가구의 나무 향과 전등이 열이 섞여 있었다. 강재인은 불 꺼진 복도 끝에 서서 손바닥으로 벽의 결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며 호흡을 다잡았다. 기억은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다. 아들이 엄마를 부르던 그날의 목소리, 손끝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던 체온, 그리고 멈춘 시간. 그 이후로 그녀의 하루는 칼날 위를 걷는 일과 같았다. 울음은 오래전에 말라붙었고 슬픔은 형체를 바꾸어 결심이 되었다. 배신의 이름들은 여전히 집 안 곳곳에 남아있었다. 남편 황기찬의 단정한 넥타이, 강세리의 향수 냄새가 옅게 밴 스카프, 서랍 구석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메모, 그리고 어머니 최자영의 흐릿한 눈빛. 그녀는 하나씩 시선을 거두며 마음속 문장들을 정리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 뒤꿈치에 무게가 실렸고 무게는 그녀의 각오를 더 깊게 박았다. 서재에서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황기찬은 진한 술을 천천히 굴리며 잔의 가장자리를 엄지로 문질렀다. 유리 표면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 차가움은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거울처럼 빛나는 테이블에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어 겹쳐지는 것을 보았다. 권력으로 단단히 광을 낸 가면, 피로와 두려움이 미세하게 움푹 파인 피부 사이를 맴도는 그림자. 아직 아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의 액자를 바라봤다. 거기에 걸린 미소들은 오래전에 굳어버린 석고상 같았다. 사람들은 사진 속에서만 영원히 웃었다. 현실의 웃음은 늘 계산과 함께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세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밝은 색의 블라우스를 입었고 손에는 물기가 맺은 유리컵을 들고 있었다. 혼자서? 그녀는 짧게 묻고는 기찬의 맞은편에 앉았다. 밖의 소문이 심상치 않아. 누군가는 벌써 우리 집의 균열을 셈하고 있어. 기찬은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길지 않았다. 소문은 늘 있었지. 견디는 쪽이 결국 이긴다. 세리는 팔을 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견딜 수 있을까? 제인은 예전의 제인이 아니야. 그녀는 등을 태우던 불을 심장으로 옮겼고 이제는 눈으로 말해.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아. 기찬의 눈꼬리가 조금 떨렸다. 그는 잔을 비우고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온 거겠지. 무엇을 원하는가? 같은 배. 세리는 짧게 대답했다. 같이 타면 적어도 배는 뒤집히지 않아. 두 사람의 침묵은 길었다. 침묵의 표면에는 얇은 금이 갔고 금이 진실의 윤곽을 그렸다. 그 시각 제이는 납골당 앞에 앉아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유고함의 유리 표면에 김이 서리고 그 김이 작은 둥근 물방울로 변해 흘러내리던 밤. 아버지, 저는 끝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국화를 내려놓으며 그렇게 말했고 이름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글자의 홈이 지문을 스쳤다. 그 촉감이 방향이 되었다. 날은 저물었고 집은 조용했지만 조용함은 모든 소리를 증폭시켰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 벽시계의 초침, 멀리서 들려오는 차의 타이어 소리, 카페 뒤를 미끄러지는 슬리퍼의 마찰음. 그 소리들은 모두 지금을 가리켰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제이는 잠시 호흡을 멈췄다. 그는 흰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잠깐, 걷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둘은 현관을 나섰다. 계단참에는 비 냄새가 눌어붙어 있었고 젖은 공기가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다. 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내게 미안해. 내가 주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지만 난 흔들리면 안 돼.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위로는 받아들이라고 내미는 것보다 곁에 서 있기 위해 내미는 거야. 내가 서 있을 자리, 그 옆에.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래도 잊지 마. 복수는 끝이 아니야. 끝처럼 보여도 사실은 시작일 때가 있어. 제이는 짧게 미소 지었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할 거야. 끝처럼 보이는 시작이 가장 날카로우니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긴 전화가 왔다. 내부 감사팀장이었다. 목소리는 평정했지만 선택된 단어마다 경계가 묻었다.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이 나갑니다. 협조해 주시죠. 제이는 짧게 대답했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각 페이지의 모서리에는 작은 접힌 표시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종이의 냄새가 강해졌다. 증거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체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다시 검토하며 메모를 덧붙였다. 이날, 이 시각, 이곳. 좌표를 찍듯 적어 내려가자 두려움은 줄고 호흡은 안정되었다. 사실은 방향을 준다. 방향은 사람을 걷게 한다. 다음날 아침, 로비에 임시 안내판이 세워졌다.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내부 제보 채널 활성화, 인명보호. 직원들의 시선이 안내판을 스치고 지나가며 작은 웅성거림을 만들었다. 제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다만 조금 슬펐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펼쳐졌다.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고 벽면의 액자들은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회의실 안, 공기는 유리잔의 얇은 테두리처럼 팽팽했다. 체리는 먼저 와 있었다. 오랜만이네. 그녀가 미소를 보였다. 제이는 의자에 앉으며 물컵을 앞으로 밀었다. 손끝이 유리의 차가움을 확인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체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원하는 건 늘 간단하지. 더 위, 더 멀리, 그리고 더 잔혹하게. 제인의 말에 세리는 잠시 웃음을 멈췄다. 잔혹함은 도구일 뿐이야. 결과가 말해. 결과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니까. 제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모른 척 지나친 날들의 끝이 이제 내 앞에 오고 있어.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세리는 손톱으로 컵받침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긁었다. 그럼 너는 어디까지 갈 건데? 제이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오른쪽 벽의 시계로 옮겼다. 초침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낮아지는 느낌. 그녀는 그 온도를 마음속에서 그대로 복제했다. 그녀는 더 차가워지기로 했다. 차가움은 흔들림을 줄이고 줄어든 흔들림은 선택을 선명하게 만든다. 정오 무렵 감사팀이 서버실 접근 권한 요청을 보냈고 몇 분 뒤 외부 수사 기관으로부터 확인 연락이 왔다. 연결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서명 한 번으로 시작하는 자동 전송 경로, 명목은 위험관리였고 실상은 진실 공개였다. 제이는 마지막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고 펜을 닫았다. 심장이 한 박 길게 쉬었다. 운명의 오후, 회장실은 유난히 정리되어 있었다. 책등은 높낮이가 맞았고 서류 파일의 라벨은 각을 지켰다. 황기찬은 이 모든 질서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질서는 흔히 그렇게 사람을 속였다. 그는 계약서와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다. 이걸로 불안은 끝난다. 그의 어조는 단단했지만 혈색은 옅었다. 끝나는 건 불안이 아니라 거짓이지. 문간에 선재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음은 더욱 멀리 퍼졌다. 기차는 눈썹을 찌푸렸다. 내가 여길 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블릿 화면이 깜박이며 붉은 문구를 띄웠다. 계약 완료. 권리 양도 절차 개시. 경영권 이전 진행 중. 프린터가 윙하고 울리며 종이를 내뱉었다. 비자금 계좌 내역 제출 완료하는 제목. 전송기관 표기. 계좌의 흐름과 일시가 적나라하게 뽑혀 나왔다. 기차는 종이를 움켜쥐었다가 그대로 놓쳤다. 잔여 잉크 냄새가 그의 코로 밀려왔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방 안의 공기가 그의 입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로 얇아졌다. 내가 사인한 현실. 제인이 답했다. 내가 스스로 쥐어준 쇠사슬. 잠시 뒤 수사팀이 들어왔다. 절차는 간결했고 권리는 낭독되었고 수갑은 손목 위에서 가볍게 소리를 냈다. 강세리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 얼굴에 피가 가셨다. 그러나 그녀는 평정을 흉내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만이 진짜로 끝난다. 모두가 빠져나간 뒤 회장실에는 전기 장치의 낮은 윙소리만 남았다. 제이는 창을 반쯤 열었다. 바깥의 공기가 천천히 들어오며 종이 냄새를 밀어냈다. 그녀는 탁자 위 문서들을 포개고 마지막 장에 구겨진 모서리를 펴주었다. 손끝에 미세한 종이 가시가 박혔다. 통증은 작았지만 선명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때로 그런 데서 온다. 밤,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다. 사람을 먼저, 이익은 나중에. 굵고 불안정한 획들이 종이의 살결을 파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덮었다. 그 문장은 오래된 길표였다. 길표가 있으면 늦더라도 도착한다. 강세리는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길게 했다. 물줄기가 어깨를 두드리며 지금을 붙박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승리의 대비가 흐려졌고 계획의 선명함이 번졌다. 내가 진 건 아니야.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속삭였다. 다음 수를 둬야 해. 하지만 다음 수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제인과 함께 웃고 있던 밤, 도무지 꾸며낼 수 없는 표정의 밝음. 사진의 가장자리가 손끝에서 구겨졌다. 우린 어디에서 틀어졌을까? 질문은 허공에서 흩어졌고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비서는 모서리가 다른 봉투를 다시 한번 만졌다. 아이가 웃던 사진, 병실의 흰빛, 영수증의 흐릿한 잉크. 이제 됐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늦었어도 방향은 바로 세웠다. 도윤은 병원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술 등불이 꺼지고 응급실 불빛이 깜박이고 구급차가 소리를 남기고 사라졌다. 사람은 결국 서로의 어둠을 견디며 산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숨을 내쉬었다. 핸드폰 화면에는 제인에게 보냈다가 지운 문장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침묵이 곁이 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는 새로운 규칙을 걸었다. 보고의 형식이 바뀌었고 절차는 투명해졌고 서류는 더 느리게 움직였다. 사람들의 표정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누군가는 해방을, 누군가는 공포를 느꼈다. 제인은 바코드가 붙은 상자를 문서실에 맡기고 나왔다. 상자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사실이 제자리에 놓이면 사물은 무게를 잃는다. 무거운 것은 언제나 숨기려는 마음이었다. 어머니 최자영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나무를 오래 바라보다가 물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제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오늘은 괜찮은 날이야. 자영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 표정은 그녀가 기억하는 수많은 얼굴 중 가장 오래된 얼굴과 닮아 있었다. 저녁 무렵, 제인은 혼자 걸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었고 자동차는 천천히 멈추었다. 바람은 건물 벽을 타고 내려와 그녀의 옷자락을 스쳤다. 빛의 각도가 낮아지자 사물의 윤곽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은 얇았고 그 얇음이 넓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내가 본 엄마보다 더 단단해질 거야.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이상 공허만은 아니었다. 그 침묵 속에는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은 내일을 가리켰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계획을 매일 새벽에 검토했다. 눈을 감으면 손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먼저 떠올랐다. 버튼 하나, 서명 하나, 문장 하나가 거대한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 그녀를 차분하게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계산하는 법을 배웠다. 침묵은 방어였고 정확함은 무기였다. 긴장을 늦추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그녀는 창문 틀의 먼지를 엄지로 훑고 손가락을 비벼 털어냈다. 작은 의식이 하루의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의 보존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 그녀는 오래된 자물쇠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음 칸으로 움직였다. 도시의 소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 소음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이어붙이는 방식이었다. 세리는 과거의 메시지, 기록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말들 사이의 공백에서 자신이 놓친 신호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신호는 늘 단순했다. 제인은 앞으로, 그녀는 가끔 뒤로. 기차는 차가 식는 소리를 들었다. 엔진의 열기가 빠져나가듯 그의 야망도 서서히 열을 잃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았다.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을지 고르는 일은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 윤비서는 일정표에 빈칸을 메우지 않았다. 빈칸을 남겨두는 용기를 그도 배웠다. 비워진 자리는 언제나 새로운 책임의 자리였다. 도윤은 병동복도의 선체 멀리서 환한 조명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붙잡기 위해 켜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기억하는 감압과 봉합의 감각을 떠올렸다. 상처가 아물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온도였다. 따뜻함이 돌아오면 살은 자기 자리를 기억했다. 제인은 마음이 다시 자기 자리를 기억하는 과정을 견디는 중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한 줄의 메모를 남겼다. 오늘의 끝 정리, 내일의 시작 정돈. 단순한 문장이 불안을 정리했다. 강세리는 휴대폰 화면을 뒤로 넘기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다. 제인이 웃고 자신이 웃고 배경이 불빛이 흔들리던 밤. 그녀는 화면을 끄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인정해야 했다. 고개를 돌리는 일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아직 방법을 몰랐다. 기차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길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이 시작입니다. 라는 말이 귓속에 오래 남았다. 인정은 가장 늦게 도착하는 진실이었다. 제인은 아침 햇빛이 창살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빛은 격자를 만들고 격자는 질서를 암시했다. 질서는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 그녀는 발걸음으로 질서를 만들기로 했다. 작은 발걸음이 먼 길을 바꿨다. 점심 무렵 로비의 공기에는 새로 연마한 금속의 냄새가 났다. 누군가가 안내판을 닫고 있었다. 반사된 글자가 사람들의 얼굴을 스쳤다. 고발과 보호라는 단어가 유난히 또렷했다. 사람들은 한 번 더 읽고 조금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때때로 동의 형태였다. 제인은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기대 박동을 세웠다. 6, 7, 8. 박동이 규칙을 되찾는 데에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필요했다. 규칙을 되찾은 마음은 과장되지 않았다. 과장되지 않은 결심은 오래갔다. 저녁이면 바람이 결을 바꾸었다. 표지판의 얇은 판금이 살짝 울렸다. 작은 떨림이 도시의 심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리듬에 발을 맞췄다. 강세리는 거울 앞에서 웃음을 연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는 연습을 했다. 숨의 길이가 표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다. 긴 숨은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부드러움은 패배가 아니었다. 기차는 창살 너머로 초록빛을 보았다. 묘하게 선명한 한 조각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그 흔들림을 오래 봤다. 오래 보는 일이 때로 사과의 첫 문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인은 책상 서랍의 낡은 키를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달랐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데에 그녀는 시간을 들였다. 시간을 들이면 선이 생겼다. 선은 흔들려도 금세 돌아왔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에는 가벼운 존중과 얕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감정의 혼합은 인간적인 표준이었다. 완벽한 자세는 늘 어디엔가 어색함을 남겼다. 그 어색함이 진짜였다. 저녁 뉴스는 차갑게 사실을 나열했다. 수치와 날짜와 고유명사가 화면 아래로 흘렀다. 제인은 음소거 상태로 자막만 읽었다. 소리는 없어도 의미는 충분했다. 의미는 때로 목소리보다 크게 도달했다. 밤하늘에 드문 별이 떴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분명한 것 하나면 충분한 밤이 있었다. 그녀는 베란다 난간에 손을 얹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반으로 나눴다. 경계는 아팠지만 경계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서류 모서리를 다시 맞췄다. 맞춤은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평평함 위에서 문장은 또렷했다. 또렷한 문장은 사람들이 기대는 벽이 되었다. 그녀는 벽이 되기로 했다. 기대는 무겁지만 지탱은 기쁨이었다. 아침 공기는 맑았다. 바람은 얇았고 햇빛은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그녀는 발을 내디뎠다. 오늘의 끝 정리, 내일의 시작 정돈. 메모는 여전히 유효했다. 문장을 지키는 일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목의 맥을 짚어 박동을 확인하고 창을 닫았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했고 차분함은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문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 습관이 된 다짐은 흔들림을 적게 만들었다. 도시는 밤의 온도로 식어갔고 식은 길 위로 드문드문 헤드라이트가 선을 그었다. 그 선들은 모두 제갈 곳으로 흘렀고 그녀의 마음도 제갈 곳을 기억했다. 아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대답은 오지 않았지만 빈자리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다시 떠올렸다. 끝처럼 보이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시작이었다. 시작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오래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